안녕하세요. 동작구 성대골에서 온 김소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20분, 25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미셸 바우엔스 선생님이 기조발제 속에서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 문제를 커먼즈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이 이어폰을 끼시네요. 이 얘기를 들으셨어야 되는데 미셸 바우엔스 선생님이 기조연설에서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 문제가 커먼즈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어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월요일날 저희 성대골에 현장 탐방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5시간 반 정도 함께 이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서로 저도 듣기도 하고 이제 저희 사례나 할 고민을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 두 번째 뵙게 돼서 반갑고 성대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대골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도 기후위기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9월 21일 해화역에서 5,000명이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했죠. 그리고 국가가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해라. 지금 전 세계 한 1,000여 개 도시가 그 비상사태 선언을 했고,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한 7,000개 고등교육기관이 이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은 전 세계가 비상행동을 했고요. 약 150개국에서 400만 명 이상이 나와서 스트라이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소년 기후행동이 있었죠. 이미 아시겠지만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 스웨덴 소녀를 아시죠? 이 소녀로부터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는 청소년 스쿨 스트라이크를 서울도 이제 9월 27일 날 세 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교사 선생님들이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거의 올 초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거리로 이제 스쿨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참과 그리고 청소년들의 분노에 대한 답으로 교사도 이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해라라는 서명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너무나 반갑고 한국이라는 이런 교육 체계 현실에서 이런 청소년들의 용기와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리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대골의 이런 에너지 활동의 근간은 이런 위기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요즘 어제 미래혁신 포럼도 그렇고 지난주에 도시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도 역시나 성대골 에너지 전환마을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뭐랄까 지겨울 정도로 이 견고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끔씩 너무나 절망스럽고 과연 전환이라는 이 틈을 벌릴 수나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행동들이 그런 틈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작은 역할이라도 도대체 하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하면서도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지구 환경이든 다음 세대에 대한 지속성이든 어쨌든 이건 한계에 다다르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특히나 이 에너지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전환을 실험하고 고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상상을 일상으로. 물론 상상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지긋지긋한 시스템에서 새로운 상상과 전환과 이런 느리게 그거를 거역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시키고 함께하는 동료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불편함이 또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과 상상이 결국은 일상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사실 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영국의 토트네스라는 지역이 이제 성직골의 초기에 이제 전환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좀 롤 모델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2013년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전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제 변화들을 어쨌든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 어떤 전환을 위한 개인적인 역할, 개인의 어떤 부분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전환을 위해서 개인이 해야 될 행동 중에 거기에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신념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바꿔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좀 이 정도 바꾸면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포맷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 이제 풀뿌리 에너지 운동이라고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죠. 보통 지역 현장에서 하는 운동을 저도 올해 이제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운동은 풀뿌리를 넘어서 칡뿌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혹독합니다. 한국에서 특히나 서울이라는 곳에서 하는 게. 그리고 또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독립운동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너지 운동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도 당장 성벽굴만 해도 평당 한 3천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려면 건물의 옥상이나 또는 어디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험을 그냥 뭐 실험 정도 해볼래도 그래도 아시다시피 건물의 옥상은 건물주의 것이고 부지도 주차장은 있지만 내가 실험할 땅 한 평을 갖는 게 쉽지 않고 우리 보통 서울 성대골도 한 70%가 세입자인데요. 내 천장은 있지만 내 지붕이 없는 사람들이 마을에 한 70%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환운동을 계속 한다는 거는 특히나 정량적으로 성과를 낸다는 거는 일단 여건 자체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물리적인 투자를 누군가가 계속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성대골에 방문을 하는 외국인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역이나 곳곳에서 탐방으로 오고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사람이라도 기후위기나 에너지 문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성대골이 뭐 자랑할 게 있고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찾아오겠다는 사람은 제가라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오겠다고 하면 일단 가능한 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분들한테 받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립률이 어떻게 돼요? 폐양광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성대골은 어디서부터 어딘가요?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죠? 저 처음 만나면. 그럼 제가 그래요. 네가 한번 알아봐라. 성대골은 3동 4동인데 이제 서울의 424개 동 중에 2개 동이 이제 성대골 에너지 운동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3동 4동에서 에너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56,000명 그리고 가구 수가 25,000세대예요. 그리고 봄, 가을에 전입신고 이주율이 30%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입자가 한 70%고 생계형 맞벌이도 한 77, 80%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이제 발표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뭐 메가시티라고 얘기하고 서울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시설 투자를 하는 행정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설치할 용인하는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전환이나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없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그 서울에 있는 수많은 건물에 대한 설계도가 없고 설계도까지 그 모든 한 5
가지의 난관을 거쳐서 옥상을 임대했다고 해도 개통을 연결하려고 봤더니 가까운 곳에 전봇대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한 5가지의 장벽을 뚫고 개인의 옥상을 임대해서 거기에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인 이 서울의 환경 속에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 1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혹시나 성대구에 오실 거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풀뿌리 에너지라는 걸 가운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풀뿌리 에너지 운동을 어떻게 해오고 있나. 일단 성대골은 2009년도부터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제 마을에 다 특히나 도시의 마을 운동은 나한테 필요해야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역시 시작이 됐고, 교육이나 돌봄이 더 중요하게 안전,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시작의 동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출발을 하는 주민 조직에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추진이 대표를 맡게 되면서 이제 이 일에 어떻게 우연히 발을 들여놓게 됐고 지금까지 못 빼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마을운동이 시작이 되었다가 에너지를 하게 된 계기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이제 이거는 에너지 운동이 에너지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운동 속에서 에너지나 이런 기후 위기 문제가 이게 거론되지 않고는 다른 문제들을 그냥 단독으로 푼다는 거는 이거는 못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나는 이 에너지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다행히 제가 작은 도서관에 관장직을 하고 있어서 뭐 그것도 영향력이라면 영향력으로 이제 무리하게 에너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이 보기에는 체육관 관장 같은 포스지만 저도 어린이 도서관 관장으로 출발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그런 엄청난 사고, 그리고 지금 그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의 사고지만 그게 일본 전역을 흔들고 있고, 일본의 불안정함이 사실은 그 원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그 영향이 지금 바로 우리도 오염수를 바다에 뭐 저는 안 버리고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 이제 대놓고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내년에 올림픽이 있으면 이거는 인류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문제가 이제 개인의 문제로 세계적인 그 올림픽을 기다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버린. 그래서 후쿠시마 이야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후쿠시마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후쿠시마에 살았던 사람들, 그거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후쿠시마가. 그 후쿠시마에 살았던 사람들, 거기를 사랑하는 이 현지인들한테는 그런 위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지구 환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괴시키고 있으면서 우리 턱앞에까지 닥친 기후 위기는 여기 있는 우리도 절대 안전하다고 장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위기가 성대골 활동에 여전히 지금까지 굉장히 강한 동기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 후쿠시마 사고를 쭉 추적을 하다 보면은 서울이라는 이런 대도시, 과소비 지역인 서울도 이걸로부터 책임이 자유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는 가해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에너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런 어떤 우리들의 강한 이런 경각심이나 이런 깨우침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몇 달을 고민을 해도 결국 나온 거는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 멋진 아이들을 위한 멋진 벽화를 미술학원 원장님이 그려줬는데 그걸 다 이렇게 뭐 무시해버릴 정도로 여기에 이제 집집마다 전기 소비 현황이 쭉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 하나가 이제 2012년 서울시 환경 대상을 받아요. 이 벽이. 그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환경 대상을 딱 받고 나서 오후에 굉장히 언론에서 이제 취재 연락이 많이 왔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뭐 기사의 결과 내용을 이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중동은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더니 서울시에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언론을 차별하고 가려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제 차별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저녁 뉴스에 나가야 되니까 막 카메라를 들고 오는 이제 기자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언론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와서는 네네네 카메라를 들고 와서는 이제 이걸 보더니 절전소가 이거라고 하니까 촬영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야 저게 너무 허접하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제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절전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여러 가지 전환 실험들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베란다에 액자 같은 그 태양광 하나를 걸자. 앞서 얘기한 것대로 실험을 하고 싶은데 태양광을 걸 만한 마땅한 곳이 없으니 그냥 빌라나 아파트 난간에 그림 액자처럼 하나를 걸어서 전기를 발전하다가 뭐 태풍이 오면 집에 들여놓고 이사 갈 때 가져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2012년 5월달에 했던 첫 워크숍이 성대골에서 있었고 이게 이제 요즘 미니 태양광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첫 계기가 됐던 행사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DIY로 설치를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세입자도 누구라도 그냥 태양광 하나 정도는 한번 갖고 싶은 사람은 상자 톱밥처럼 가질 수 있는 가전제품이다 라는 이제 발상을 얘기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제 남의 건물이지만 2층에 태양용 온풍기를 설치해서 굉장히 이것도 이제 건물 주인하고 충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실험도 해보고 가구점이 망하면서 폐차하겠다는 트럭을 인천 제물포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트럭으로 바꿔서 지금도 굉장히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한 3사람의 활동비는 얘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을 정도죠. 이러면서 이제 2015년 1월부터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리빙랩이라는 방법론으로 이제 체계화시키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연구원 제도를 만들어서 그 연구원들이 각각 이제 오랜 논의 끝에 3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 이런 연구원들이 지금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 중에 3번째 협동조합을 이 마을 연구원들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면 누구라도 태양광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될까라는 발상. 그래서 DIY로 내 태양광을 설치해보고 내가 설치하고 이사 갈 때 가져가고 태풍이 오면 들여놓고 이런 이제 것들을 고민했었고요. 그다음에 2번째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있는 금융권 하나를 설득시켜서 보통 보면 이제 지갑을 열기 싫은 거죠. 태양광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자부담을 부담하면서 그걸 구입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이 없고 효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부담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집 솔라론이라는 성대골만 있는 상품인데요. 이렇게 이제 먼저 그 신협이 내가 내야 될 자부담을 그러니까 내 물건 내가 사서 전기도 내가 쓰는데 돈은 내기 싫은 되게 얌체 같은 누군가를 위해서 신협이 그 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비용으로 24개월 동안 이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치사하니까 태양광이 자기 몸값을 자기가 전기 만들어서 그냥 24개월 동안 내는 그런 상품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마을에서 무이자로 해달라. 그리고 신용 조회하지 말라. 이런 요구까지 해서 다 이제 받아들인 상품입니다. 뭐 신용이 불량자라고 해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금융기관한테는 무리한 부탁이죠. 여기 가서 비영리 민간단체도 아니고 무이자 상품을 만드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신용 조회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졌죠. 여기 이제 이사장님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설득시켰냐 그랬더니 지금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 투자 수익을 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인내 비용을 치를 때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인내 비용으로 그냥 생각하자라고 해서 설득이 됐대요. 저처럼 굉장히 귀가 얕고 경솔해가지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사회도 그렇고 이런 거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거 같으면 그냥 바로 동의를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이런 가장 저기 한 게 이제 교육이나 홍보. 그래서 남녀노소 우리가 그 유치원에 가서 또는 그 경로당에 가서 똑같은 홍보물과 교육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수준별로 대상별로 홍보와 교육은 달라야 된다 해서 그런 컨텐츠를 무수히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IY 틈만 있으면 저희는 온전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난간에, 모서리에, 처마에 굉장히 건물주들과
많이 이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인 티가 나죠. 그렇지 않은 건물들 정말 입지 조건 좋고 면적 넓고 그런 사람들은 설득 안 돼요. 아쉬울 게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지역에 살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70년이 넘은 재래시장과 함께 이제 에너지 운동을 했죠.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돼요. 장사도 안 되는데 가서 연장을 지르죠.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이렇게 뻑하면 태풍 오지, 비도 오락가락하지. 그런데 누가 재래시장을 가겠냐?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결국은 전통시장이 안 되는 이유다. 그리고 환경이 점점 악화될수록 전통시장은 안 될 거다. 그랬더니 그게 기후변화 탓이었어. 그러니까 단골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제 협동조합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성대 전통시장 쿠폰 뒤에 에너지 지도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 문제에는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 사동 한 지역에 대한 지도인데요. 모든 건물 13,000가구에 대한 건물에 대한 에너지 실태 진단을 파악을 했고 각 건물마다 지역마다 어떤 에너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돈이 없지 저희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런 데는 태양광은 여기에 주로 이제 발전량이 나오는 거고 어린이집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교육이 필요하고 이쪽은 대부분 주거 문제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놨고요. 그리고 현재 그 성대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도하고 상인회장님이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계신 그 협동조합이 이렇게 전력중개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산된 전원들을 모아서 전력시장에 모아서 팔고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 그 옥상 건물주들을 찾아서 옥상을 임대하는 일이 성대골에 가장 지금 중요하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하동이나 고산촌과 에너지 자립을 하고 싶다는 지역과의 연대도 하고 있고요. 이제 금화나 도봉 같은 도시간의 마을하고도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대골은 이제 끝나가는데 한 2장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3개의 협동조합, 주민이 만든 3개의 협동조합들이 동작신협과 함께 연합체를 만들어서 에너지 전환과 협동조합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마을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 이제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되고 있는 막내 협동조합이고 앞서 얘기했던 전력중개 나중에 꿈이 동작구에 한정 전력회사를 갖는 것 동작구에 있는 전봇대를 다 사버리는 게 이 협동조합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은 5년 됐는데요. 이렇게 생태 에너지 전환 카페를 운영하면서 학교 옥상을 빌려서 전기 발전 사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어서 이제 지역에 한 100가구 독거노인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청소년 20명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작년에 라오스 댐 무너졌을 때 그리고 탄자니아 같은데 그 오지의 학교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학교에 태양광 기증 사업들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 협동조합 중에 가장 가난한 협동조합이고 성대골 에너지 운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슈퍼마켓 온오프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작신협이고요. 이 동작신협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마을에서 에너지를 어떤 주제로 세계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그래도 한두 명씩의 상근자를 두고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가장 의지하고 있는 곳이 지역금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사봉중학교 앞서 얘기했던 그 협동조합 그 학교에서 출발한 청소년 기후 소송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9.27 전국 스쿨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도 이제 그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발 지점이었고 성대골에서 촉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에너지 절약이나 태양광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치적 그리고 이런 이제 선동 전국의 이런 소송이라든지 기후 소송들을 주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무관심한 에너지 전력 산업에 무관심한 시민들을 에너지 공동체로 그리고 이제 그 전력 산업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내가 뭐 불을 끄고 뭐 양치겁을 쓰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런 미담적인 이런 그런 실천이 아니라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이제 전력 산업 시스템 근본적으로 그걸 바꾸고 이제 구조를 바꿔내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량이 줄고
이제 전 지구가 기후 위기로부터 기후 재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5년차 리빙랩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후 위기로부터 회복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렵죠. 아까 같이 자원이 너무 없는 도시에서 이거를 찾아내고 구축을 해본다는 게 너무 힘들지만 올해 이제 저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써놨는데요. 이제 저희 영국의 가디언지가 지난 5월부터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나 기후온난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굉장히 뒤처진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지구온난화는 지구가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따뜻해지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이제 지구에 불이 붙은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제 다음 단계가 기후 재앙의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IPCC라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각 이제 뭐 채택하는 그런 보고서에 1.5도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됐죠, 작년에. 그 보고서가 얘기를 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런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을 지키기 위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아주 길어야 한 10여 년. 이거 뭐 10년 있다 지구가 뭐 사라지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어떤 혼란과 뭐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하는 인간에 의한 그 멸종이 정말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 만장일치로 전 세계 과학자가 보고서를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사나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하시는 모든 운동에 가장 중요하게 기후위기 문제가 함께 늘 같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했던 것이 그 안에 이제 또 일반 시민분들 같이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와중에 이제 활동주들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좀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 활동주라든지 이런 어떤 약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뭐 신협 얘기도 아까 하셨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이제 시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에너지 소비, 전기 소비를 특히나 좀 줄여보자라고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성백골이라는 곳은 상부 3동 4동이고 거기에서 에너지 운동을 주도하는 주체가 3개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이사장도 운영위도 다 다릅니다. 조합원도 물론 이제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전혀 다른 사업 모델로 서로 연대하면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뭐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성백골 에너지 운동은 다른 주체들이 열심히 할 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운동을 통합하기보다 최대한 더 분열되고 각각의 주체가 자기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운동과 이런 전환 운동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그 주체의 어떤 성격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본 뜻이 있습니다. 어떤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수평적으로 많이 퍼지고 박사님. 네, 알아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각자 똑바로 서서 너나 제대로 하고 서로 연대하자, 이게 저희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너무 제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